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매립지를 지키며 작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온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신하영입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보다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신뢰받는 기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직원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안전환경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금재 선임차장이라고 합니다. 제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버리면 안 되는 것을 버렸다가 다시 찾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 반지가 쓰레기 봉투에 빠져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했다던가 아니면 중요한 서류를 아무렇게나 올려두었다가 그대로 분리배출을 했다던가 하는 경험들이요. 나도 모르게 버려져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온 소중한 물건들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매립장까지 온 이상 찾을 확률은 로또 1등 당첨과 맞먹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초 로또 1등 당첨과 맞먹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오전부터 바쁘게 제3매립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이용해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기물 하역 근무자 한 분께서 저기 돈다발이 떨어져 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서 돈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장소로 가보니 진짜로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1,0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이는 5만 원짜리 돈다발이요. 나중에 기사로 그 돈이 무려 2,900만 원이었다는 걸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돈다발이 발견된 검정 비닐봉지 안에서 청약 종합저축 예금 확인서가 발견돼 2,900만 원의 주인인 50대 여성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금의 주인분께서는 2021년에 세상을 떠나신 후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돈다발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폐기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기적처럼 매립장에서 돈이 발견돼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모아온 소중한 돈을 가족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만약 또다시 매립장에서 돈다발, 귀중품 등이 발견이 된다면 주저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실제 그때 기사로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와, 이게 2,9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돌려주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또 사연 보내주신 이금재 선임차장님에게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근무하는 이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나였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근데 돈다발을 처음 발견을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거 걱정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인을 빨리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발견한 즉시 경찰에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빨리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만약에 발견했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감쪽같이 내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차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물론 당연히 들었죠. 하지만 저희가 어떤 청년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즉시 경찰에다가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인을 찾지 못했어요. 예금 확인 증서가 없었다면 그 돈다발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듣기로는 습득한 사람이
어느 기간 동안에 주인을 못 찾아간다면 다시 그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그때 그 예금 확인 증서를 매립하셨어야죠. 아, 네, 저만 좀 그런가요? 다 같은 생각, 솔직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차장님 혹시 그 돈다발 사건 외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전에는 간혹 따라서 금반지라든지 귀중품을 그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져가지고 찾으러 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매립장이 워낙 넓고 그 넓은 장소에서 어디에 붙여 있는지 또 어디에 하역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오셔도 찾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거 관계없이 와서 좀 찾으면 안 되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쵸, 사실 결혼 반지면은 좀 식은땀이 많이 흐르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차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번 건강하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금재 선임 차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사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자 이렇게 지금 다 일을 하고 계신데 얼마나 지금 업무가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네가 잃어버린 결혼 반지를 찾아달라고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사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가도 될까요? 네. 자, 바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기술정보처 남궁탄 대리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전국의 매립장을 대상으로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다양한 법정검사와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매립시설 검사 업무는 설계도서, 운영일지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매립 현장에 가서 현장이 서류와 다름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업무입니다. 하루는 완도에서 검사 요청이 있어 평소와 다름없이 담당 공무원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 선임 차장님께서 유난히 영어를 섞어 쓰시더라고요. 주무관님, 검사 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오늘은 준비해주신 페이퍼 검사하고 내일과 모레는 직접 사이트에 가보려고 합니다. 자, 나이 지긋하신 완도의 주무관님께서는 열심히 검사 대비를 하셨는지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정기검사를 위해 서류도 잘 준비했고 사이트도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서류량을 보니 준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가 사이트에 가야 하는데 주소를 몰라서요.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불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불러주는 주소를 적기 위해 저는 펜을 들어 주소를 받아 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관님께서 불러주시는 주소가 저희 주소가 www. 뜻밖의 저의 우참 챌린지가 시작됐는데 선임 차장님은 주무관님께서 무안하지 않으시도록 서로 오해가 있었다며 차분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연륜이 느껴지는 대처법이었습니다. 자, 이날 이후 저희 선임 차장님은 영어 대신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항상 이제 일하는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당연히 이 말뜻은 이렇게 이해하겠지 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끔 그게 좀 그 단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무슨 말이지? 외계어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요즘에 보면은 판교어라는 말도 있고 세종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판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쓰는 언어. 세종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께서 이제 소통할 때 쓰시는 언어. 그 미묘하게 같은 표현이지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완전 신입 시절 때 지금 저희도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람의 이야기를 몰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제가 옆모습이잖아요.
그럼 가끔 PD님께서 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뭘 열라는 거지? 라고 해서 제가 그 자켓을 입고 있어요. 자켓 단추를 풀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몸을 열어주세요가 이렇게 좀 몸이 잘 보이게 너무 옆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뜻인데 저는 그때 못 알아듣고 자켓 단추를 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표현에 그 오해가 불러 일으켜가지고 좀 재밌는 해프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이게 경험이 좀 쌓이다 보면은 좀 능글맞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임 차장님이 그랬듯이 우리 또 사연 보내주신 대리님께서도 언젠가는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사연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앞으로 메일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추석 연휴 뒤 허전한 마음에 동네 형님들 모시고 아직 단풍은 이르지만 바람 쐬러 드림파크에 갔어요. 우리 집 강아지 요미도 함께 말이죠. 제1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들어가니 비 온 뒤라 공기도 너무 상쾌하고 형님들도 진짜 생태공원답다고 하시면서 몸도 불편하신데 잘 돌아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멀리 온 것 같은데 꽃 구경하느라 생각 없이 그냥 다녔죠. 근데 가다 보니 출구가 아닌 대로변이 나왔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날은 어두워지고 빗방울은 조금씩 떨어지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차들은 많이 다니는데 차마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 옆으로 차 한 대가 다가왔어요. 마치 저희의 사정을 직감한 것처럼요. 사정을 들으시고 차에 저희를 태워서 주차장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어찌나 고마운지 미아될 뻔한 노인들을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해서 어디 근무하시냐고 물었고 이름도 물어봤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서 근무하시는 양정화 직원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이 글을 씁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이런 훌륭한 사원이 있는 한 무궁한 발전과 신뢰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지난 10월 13일에 한 시민으로부터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와, 근데 사실 요새 좀 흉흉한 뉴스들도 많고 이렇게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었다가 그 호의가 사실 조금 안 좋게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지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자, 메일 속 감사 인사의 주인공 체육공원처 양정화 차장님과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체육공원처에 근무하는 양정화입니다. 혹시 당시 상황이 기억나세요? 예, 그때는 추석 긴 연휴로 이제 밀린 일들을 정리하고 싶어서 회사에 나왔다가 한 5시쯤 정문 방향으로 퇴근하던 길이었는데요. 앞쪽에 저희 엄마, 언니 같은 어르신들이 돗자리를 들고 가시는 걸 보고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잘 아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거리를 걸어도 20분에서 30분을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저쪽엔 버스 정거장이 없는데 왜 이쪽으로 가시지?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잘못된 게 감지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는 한데 차에 직접 태우는 것까지는 솔직히 생각보다 많은 좀 용기라 그래야 되나요?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때 순간 3초, 5초는 망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두워지고 있어서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길은 반대 방향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 차에 강아지가 처음 탔거든요. 그렇지만 약간 이제 내가 저기를 어떻게 걸어가지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두고 저 혼자 쌩 갈 수 없어서 차에 타시라고 권하게 되었고 가시는 동안 차 태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공원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자긍심도 생기고 기쁘더라고요. 그럼 메일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공사 누구라도 했을 일이기 때문에 살짝 부러우면서도 칭찬해 주시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관을 넘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 이곳에는 말하지 못한 소소한 기억들과 따뜻한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또 시민 여러분들 곁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하영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안녕!